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외로움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요. 놀랍죠? 이건 미국 브리검영대학교에서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약 37%가 외로움을 경험하고 계시다는 통계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 외로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행복하게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의 비밀 함께 들어보시죠. 우선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74세이신 박 할머니는 5년 전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사시게 됐어요. 처음 1년은 정말 힘드셨대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너무 길고 말할 사람도 없고 그냥 TV만 보다가 잠드는 날들이 반복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뭐가 바뀐 걸까요? 바로 아침 루틴을 만드신 거예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감사일기를 3줄만 쓰신대요. 오늘도 건강하게 눈을 떴다. 창밖에서 참새 소리가 들린다. 어제 딸이 전화를 했다. 이렇게 간단한 문장들이에요. 뭐야, 그게 뭐가 대단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긍정심리학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이 간단한 습관이 행복도를 25%나 높인다고 해요.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박 할머니 말씀이 처음엔 쓸 게 없었는데 계속 쓰다 보니 감사할 일이 보이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엔 이재훈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9세이신 이 할아버지는 퇴직하고 나서 갑자기 우울해지셨대요. 40년 동안 회사 다니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까 내가 누구지? 이제 뭐 하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드셨던 거죠. 근데 이분이 정말 멋진 일을 하셨어요. 직접 아침 등산 클럽을 만드신 거예요. 매일 아침 7시에 동네 뒷산 입구에서 만나서 1시간 등산을 하는데 지금은 회원이 23명이나 되신대요. 더 재미있는 건 등산 끝나고 다 같이 간단하게 아침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엔 운동이 목적이었는데 이젠 사람들 만나는 게 목적이 됐어요. 비가 와도 가고 싶어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혼자 운동하는 것보다 같이 운동하면 효과가 2배라고 하더라고요. 운동도 되고 친구도 사귀고 일석이조인 거죠. 저녁 시간 이야기도 정말 재미있어요. 정미경 할머니는 71세이신데 매일 아침 8시 반에 친구 2분과 화상통화로 함께 식사를 하신대요. 각자 집에서 아침을 차려놓고 스마트폰으로 연결해서 이야기하면서 먹는 거예요. 혼자 먹으면 김치 하나로 대충 때우는데 친구들이 보니까 뭐라도 제대로 만들게 돼요. 그리고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니까 밥맛도 나고 하루가 기대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연구 결과를 보면 같이 식사하는 사람들이 혼자 먹는 사람보다 영양도 균형 잡히게 먹고 만족도도 35%나 높았대요.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의미 있는 활동 참여인데요. 전직 건축가였던 한석규님은 73세이신데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주 3회 청소년들에게 진로 멘토링을 하세요. 처음엔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라고 생각하셨대요. 근데 6개월 뒤에 자기가 멘토링했던 학생이 건축학과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내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순간 중 하나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미국 미시간 대학교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타인을 돕는 활동을 하는 시니어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사망률이 22%나 낮았대요. 남을 도우면 헬퍼스 하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나오거든요. 마라톤 할 때 나오는 그 호르몬이요. 남을 도우면서 본인이 더 건강해지는 거죠.
70세에 스마트폰을 처음 배우신 송이순 할머니 이야기는 정말 대단해요. 지금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데 할머니의 손뜨개 교실이라는 채널 구독자가 무려 8만 명이래요. 처음엔 카톡 하나 보내는 것도 어려웠어요. 근데 배우다 보니 이제 영상도 찍고 편집도 해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걸 배워야 뇌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댓글로 할머니 덕분에 손뜨개 시작했어요 라는 말 들을 때 제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란 걸 깨달아요. 런던 대학교 연구에서 65세 이후에도 새로운 걸 배우는 사람들은 뇌의 기억 담당 부분이 커진다고 해요. 반대로 아무것도 안 배우면 줄어든다고 하고요. 나이 들어서 무슨 공부냐가 아니라 나이 들수록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봉사활동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이순덕 할머니는 68세이신데 주 2회 지역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하세요. 처음엔 시간 때우려고 시작하셨대요. 근데 지금은 제가 더 많이 받아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보면서 감사하게 되고 같이 봉사하는 분들이랑 친구가 됐어요. 봉사하는 날이 기다려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존스홉킨스 대학교 연구 결과가 재미있어요. 봉사활동하는 시니어분들이 우울증이 40%나 적고 고혈압도 24%나 적었대요. 봉사가 약보다 나은 거예요. 이제 점심시간 이야기를 해볼게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시니어 6명이 재미있는 걸 하세요. 매주 돌아가면서 점심 초대를 하는 거예요. 월요일은 김할머니 집, 화요일은 박할머니 집, 이런 식으로요. 참여하시는 김옥부님 말씀이 요리를 하게 되니까 머리도 쓰게 되고 집도 깨끗이 치우게 되고 무엇보다 기다려지는 시간이 생겼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혼자 먹으면 대충 라면으로 때우는데 사람들이 오니까 제대로 차려서 먹게 되는 거죠. 하버드 의대 연구를 보면 주 3회 이상 다른 사람과 식사하는 어르신들이 혼자 드시는 분들보다 영양 상태가 28%나 좋았대요. 취미 활동도 중요해요. 평생 회계사로 숫자만 다루셨던 조영희님은 70세에 수채화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선 하나 제대로 못 그렸어요. 근데 3년째 하다 보니 지역 문화센터에서 전시회도 했어요. 그림 그릴 때는 오직 그것만 생각하게 돼요. 외로움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학교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미술 활동을 45분만 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25%나 줄어들고 기분 좋은 상태가 4시간이나 지속됐대요. 그림이 약이 되는 거죠. 68세에 우쿨렐레를 시작하신 박진수님은 지금 72세인데 이제 작은 공연도 하신대요. 악기를 배우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고 같이 연주할 때 일체감을 느껴요. 제 손가락이 이 나이에도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신기하고 자랑스러워요. 핀란드 연구에서 악기 연주하는 어르신들은 치매가 올 확률이 32%나 낮았대요. 특히 피아노나 기타처럼 양손을 쓰는 악기가 좋다고 하네요. 오후 시간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사람 만나는 시간을 따로 정해두는 거예요. 매주 수요일 오후 4시에 동네 카페에서 만나는 독서 모임이 있어요. 10명 정도가 한 달에 책 한 권씩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참여하시는 최영자님 말씀이 날씨가 안 좋아도 컨디션이 안 좋아도 수요일만 되면 나가게 돼요. 약속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나가면 기분이 좋아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에서 주 1회 이상 만나는 친구 5명만 있어도 행복도가 크게 올라간다고 해요. 많을 필요 없어요. 규칙적으로 만나는 몇 명이면 충분한 거죠. 손주가 없는 분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도 있어요. 지역 아동센터에서 명예 할머니, 할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 2회 방문해서 아이들과 책을 읽거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김순례 할머니 74세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아이들이 할머니 언제 와요? 라고 물어본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란 걸 느꼈어요.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카네기 멜론 대학교 연구에서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니어분들 우울증이 46%나 줄었대요. 아이들 사회성도 좋아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저녁 시간 이야기도 재미있어요. 혼자 사는 시니어분들이 가장 외로움을 느끼는 시간이 저녁 6시에서 8시래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같은 동네에 사는 시니어 4명이 돌아가면서 저녁을 만들어 나눠 먹는 시스템을 만드셨대요. 월요일은 A 할머니가 4인분 만들어서 나머지에게 배달하고 화요일은 B 할머니가 하는 식이에요. 참여하시는 신정희님 말씀이 혼자 먹을 땐 라면으로 때웠는데 이제는 제대로 요리를 해요. 내가 만든 음식을 누가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정성이 들어가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음식을 주고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이어지고 관계도 깊어지고요. 자녀가 멀리 사는 분들은 주 2-3의 화상 통화로 함께 저녁을 먹어요. 각자 집에서 식사 준비하고 스마트폰 세워두고 통화하면서 먹는 거죠. 이영숙 할머니 73세 말씀이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니까 일주일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손주 얼굴도 보고 며느리 목소리도 들리니까 같이 사는 것 같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MIT 연구에서 주 3회 이상 화상 통화하는 시니어분들 외로움이 34%나 줄었대요. 특히 그냥 통화만 하는 것보다 같이 뭔가를 하면서 통화하면 효과가 2배래요. 저녁 산책도 좋은 방법이에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저녁 7시쯤 산책을 나오세요. 특별한 약속은 없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면 아는 얼굴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황금순 할머니 70세 말씀이 오늘 누구를 만날까 기대하면서 나가요. 매일 약속 잡기는 부담스럽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니까 부담도 없고 좋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에서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친한 친구 몇 명만큼이나 동네 이웃들과의 가벼운 인사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짧은 대화라도 소속감과 안정감을 준대요. 매일 저녁 감사 전화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강희정님 69세는 매일 저녁 8시에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감사 인사를 전하세요. 오늘 문자 보내줘서 고마웠어. 지난주 만나서 좋았어. 이런 간단한 말이에요. 한 달이면 30명에게 전화하게 돼요. 그러면 그분들도 저한테 전화를 하고 자연스럽게 관계가 유지돼요. 정말 똑똑한 방법이죠?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연구에서 감사 전화를 한 사람과 받은 사람 둘 다 행복감이 올라갔고 그 효과가 한 달간 지속됐대요. 그리고 관계의 질이 18%나 좋아졌고요. 잠들기 전 시간도 중요해요. 외로운 분들은 잠을 잘 못 주무시거든요. 시카고 대학교 연구에서 외로운 사람들은 수면 중에 30번 이상 깨서 깊은 잠을 못 잔다고 해요. 배정숙 할머니 71세는 수면 전 감사 명상을 하세요.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 감사한 일 5가지를 떠올리면서 천천히 숨을 쉬는 거예요. 예전엔 침대에 누우면 외로움이 몰려왔는데 감사 명상 시작하고는 10분 안에 잠들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노스웨스턴 대학교 연구에서도 감사 명상이 불면증에 정말 효과적이라고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기술 활용 이야기를 해볼게요. 나이 들어서 무슨 스마트폰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실제로는 스마트폰이 외로움 극복에 엄청난 도움이 돼요. 30년 전 직장 동료들과 만든 카카오톡 방에서 매일 소통하는 김철수님 70세 사례예요. 회원이 45명인데 매일 수십 개의 메시지가 오간대요.
아침 인사, 날씨, 건강정보, 손주 사진 등등이요. 하루에 몇 번씩 휴대폰을 봐요. 누가 메시지 보냈나 확인하고, 답장하고, 이모티콘도 보내고, 이게 다 사람과의 연결이에요. 김철수님 말씀이에요. 미시간 대학교 연구에서 SNS를 하루 30분 이상 적극적으로 쓰는 시니어분들이 외로움을 39%나 덜 느낀대요. 중요한 건 남의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댓글 달고, 좋아요 누르고, 자기 생각도 공유하는 거예요. 형제자매 6명이 스마트워치 차고 걸음수 경쟁하는 사례도 재미있어요. 매주 일요일 저녁에 단체 통화로 순위 확인하고 꼴찌는 다음 달 형제 모임에서 저녁 사는 벌칙이 있대요. 형님이 73세인데 매일 만보를 걸으세요. 지기 싫어서 저도 열심히 걷게 되고 그러다 보니 건강도 좋아지고 가족 간의 대화거리도 생기고 일석이조예요. 최동욱님 68세 말씀이에요. UC샌디에이고 연구에서 가족 친구랑 건강 목표 공유한 시니어분들이 목표 달성률이 67%로 혼자 하는 경우 34%의 2배였대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들으신 이야기들의 핵심은 뭘까요? 첫째, 규칙적인 일과를 만드세요. 아침 6시 기상, 7시 운동, 8시 아침 식사. 이런 패턴이 심리적 안정감을 줘요. 둘째, 의미 있는 활동을 하세요. 봉사든 멘토링이든 취미든 나의 존재가 의미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일을 찾으세요. 셋째, 관계를 의도적으로 만들고 유지하세요. 친구가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모임에 참여하고 먼저 연락하고 정기적으로 만나는 시스템을 만드세요. 넷째, 기술을 적극 활용하세요. 스마트폰과 인터넷은 외로움 극복에 좋은 도구예요. 다섯째, 작게 시작하세요. 한 번에 다 할 필요 없어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통계를 보면 규칙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시니어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7년 반을 더 건강하게 사신대요. 외로움은 선택이 아니지만 외로움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연결은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